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사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일반적으로 다 분석이 거의 다 끝났을 텐데요. 네. 첫 번째 국제적인 이유로 보면은 미국이 일단 북한에 대한 집중력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 전국에다가 IS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미국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서 우선 필요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문제입니다. 예. 중국이 북한하고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문제를 발생시켜서 다시금 그 집중력을 다시금 끌어들이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아마 가장 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12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봤을 경우에 그나마 기대했던 건강한 관광 재개 문제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정부와도 더 이상 이제는 뭐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김양근 변수도 저는 컸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김양근이 대화파로서 어쨌든 내부 대남 대외 전략에 있어서 견제 역할을 강경책으로 가는 데서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김양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차제에 아마 이제 끝간데 없이 그 강경 노선으로 쭉 가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신년사에서는 특히 그렇게 핵 문제는 그렇게 없이 없었죠. 좀 부드럽게 네. 이야기했었는데 급작스럽게 확 돌아선 거는 신년사는 아마 12월 초쯤이나 다 작업이 돼서 쭉 갔을 테고 그때 김양근 살아있을 테고 네. 그 이후에 결정되면서 갔다고 보면 아마 김양근 변수 좀 컸지 않느냐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뭐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에 이제 유엔 긴급 안보리가 이제 소집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핵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제재에 들어갈 것이 이제 뻔한 노릇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나올 만한 제재들은 다 나왔고요. 네. 이제 우려할 만한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는 주로 이제 핀포인트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의 핵이나 네. 아니면 장거리 로켓 개발에 관련된 예. 시설이나 인물, 조직들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 일반적인 주민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이거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나 이라크처럼 예. 뭐 그때는 뭐 분유조차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럼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도 피해가가는 전방위적인 제재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핀포인트 방식으로 더 늘린다고 해서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광범위한 경제 제재 이런 가능성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그 전략물자에 한해서만 예. 지금 거래나 어떤 제약 또 벌크 캐시라고 해서 뭉치성 현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데요. 네. 예. 일반적인 북한 경제의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 핵 개발에 활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인민 생활까지도 침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북중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일반적인 거래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북한이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이 이제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많이 이제 의존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강한 그런 그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에 좀 협조를 할까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입장은요. 2차 핵실험까지는 사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북한과 한미 연합사 전력 간의 대륙 전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적어도 고슴도치형의 핵 자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의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나 3차 핵실험부터는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라고 하는 즉 공격무기 수준을 발달을 했고 이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최고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경고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3차 핵실험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창건 지난해 70주년에 류인산 상무위원이 간 것도 사실은 북한의 일정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낸 거기도 하면서 사실 일종의 경고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모든 중국 지도부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중국 지도부, 중국 정치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특히
약소국으로 인해서 자신들 같은 강대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거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역시 대북 유엔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이 상당히 아플 수 있는, 뼈 아플 수 있는 부분들을 단독으로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유엔의 대응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도 뭔가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로 봐서는 사실은 뭐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외교적 네. 남북 관계가 이제 좀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고 예.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군사적 조치도 있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1, 2, 3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고 나서 군사적으로 딱히 한 건 없습니다. 예. 단지 한미 연합 전력의 이 소위 확장 억제, 예. 확장 억제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켰고 네.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미 간에 이 핵을 북한이 사용하기 전,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치한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시켜 왔죠. 네. 예. 그리고 또 확장 억제에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기본 전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핵, 예. 두 번째는 MD를 제공해 준다. 세 번째는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소위 핵과 MD와 재래식 전력을 총괄한 이런 확장 억제 정책을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예. 이 한미연합군의 네. 전력을 그렇게 한교했고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이 실효성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핵이 미사일로 공격했을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한국형 MD 체제, 네. KMMD라고 그러죠. 네. 이런 소위 창과 방패를 2020년대 초반까지는 적어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가속화될 그런 요인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난 8월 달 목함질의 사태가 났을 때 네. 한국군이 대응을 했던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심리전 예.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심리전 방송을 재개해가지고 사자 회담을 통해서 8월 25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 6개 항에 합의를 하고 그중에 제3항이 예.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방송은 이제 중단한다. 그날 12시부로 중단한다 해서 예. 8월 25일부로 중단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스스로 얘기하는 수소폭탄 시험을 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거냐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것이냐. 예. 네. 비정상적인 사태로 본다면은 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예. 단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남북 관계가 급격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네. 또 한 번에 아주 상당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예. 네. 이인배 이사님, 네.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유엔 제재, 국제 제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벌써 두 번이나 유엔 제재가 있었습니다. 네.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 실험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했을 때 빠져있던 게 뭐냐면은 북한 중앙거래은행에 대해서 금융을 차단하는 건데 그게 권고 조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권고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막아서 전 세계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개인에 대한 전국 당국자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가 사실 좀 약한 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다 잘 해가지고 핵 당국에 대해서 핵 당국 정책 결정자에 대한 금융거래 차단 내지는 여행 차단 등등의 조치가 좀 필요해. 해외 자산 차단 정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심리전을 제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시간을 끌면 어려울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면 네. 바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가장 그것이 시급하게 지금 판단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로서는 해야 될 것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 사드입니다.
사드에 대한 논쟁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만 미국이 아까 연합 협력 전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원위상인을 준다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국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 다시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일본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일본하고도 전략정보 자산에 대한 교류와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민족 감정 때문에 일단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또 협력할 부분이 있어서 네. 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